취약한 부모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취약한 부모가 이 장을 집필하기 전에 나는 부엌 탁자 위에 온갖 자료를 펼쳐놓고 나 자신에게 물었다. 부모들이 온몸을 다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과 가장 용감한 순간은 언제일까? 강연으로 전국을 돌아다닐 때 부모와 교사들의 점점 커지는 우려를 목격했다. 부모나 교사가 늘 구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련이나 실망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얻은 지식들이 나의 관점을 극적으로 바꾸었다. 나의 연구에 따르면 시련과 끈기와 근성에 관한 경험은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다. 알고 보니 희망에 관해서는 내가 틀렸고 목표, 현실적 목표를 세울 능력이 있다. 경로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주도적인 사고, 자신을 신뢰한다. 결론적으로 희망이란 목표를 세우고 인내와 끈기를 발휘해서 그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희망에 찬 사람 그리고 취약해질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한 발 뒤로 물러나자. 아이들은 스스로 실망을 경험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배우고 실패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자. 실패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자. 라고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온마음을 다하며 사는 부모들에서는 무엇보다도 너희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 너희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겠지. 나는 너희가 든든한 자존감을 토대로 세상에 뛰어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는 너희가 기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바래.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두려워 함께 슬퍼할 거란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살고 살아가면서 대담하게 도전하는 거겠지. 에필로그로 진짜 너를 보여줄 용기나 비평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이나 실수에도 그 지적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혼수를 드는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쟁이 있는 투사입니다. 얼굴에 흙먼지 핏땀을 흘리는 용감하게 싸우는 투사. 물론 그는 경기 중에 실책을 저지르기도 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경기 결과 승리일 수도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한다면 그들은 성취감을 얻게 되겠지요. 서로 실패한다 해도 그는 매우 대담하게 용감한 실패를 해낸 겁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연구를 하고 정리하고 분석했던 9개월 동안 나는 위의 인용문을 적어도 100번은 읽어봤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치솟을 때, 자리에서 눈물이 절절 흘 때 이것도 다 허풍이 아닌가? 허풍? 그렇게 생각되기도 했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난 루즈벨트 전 대통령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실수와 결함이 없는 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약하지 않은 승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나는 루즈벨트의 연설문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본다. 계속 해봐 이 바보야. 읽고 답하기. 나는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가 들어가며 나는 숨기는 마음 가면을 벗고 세상에 대담하게 뛰어들어라. 취약성은 나약함과는 다르다. 나약함? 우리는 날마다 불확실성과 위험 감정 노출을 경험한다. 취약성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거나 글로 써보기를 권한다.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려고 나는 보여주는 용기,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원래 사람들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경향이 있다. 무엇이 아닌 것으로 특히 감정적인 경험과 관련해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심리치료사 다이애나와 내가 나눈 대화를 기억하는가? 그녀가 나에게 던진 질문. 취약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 취약하다고 느낄 때 당연히 어떤 행동? 취약하다 때 내가 언제 이렇게 취약성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해서 취약성을 정의해보라. 취약성은 의미 있는 경험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챕터 1. 헤어날 수 없는 결핍감의 근원은 취약성의 관점에서 나르시시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내재된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보인다. 자신은 특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목표의식을 갖지 못할 그러는 등의 두려움 말이다. 이는 바로 수치심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생각해보라. 너무 평범해서 수치스러운 마음이나 너무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두려움이 그런 행동을 촉발한다는 것이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이는가?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삶은 의미가 없다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한다. 매일 저가는 TV 프로그램, 잡지, 라디오에서 듣는 음악, 광고판을 생각해보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은 취약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존감을 높이려는 욕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음 빈칸을 채워보라. 나는 충분히 뭐뭐하지 못하다. 모두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극도로 신경 쓰는 사회에서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과거에 대한 향수 역시 비교의 한 형태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지 생각해 보자. 자신의 삶과 자주 비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는 무엇인가? 챕터 2. 취약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취약성은 진실 그리고 용기와 더 닮아있다. 취약해지면 자신을 노출하게 되고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의 고문실에 갇히게 되는 것도 맞다. 그리고 취약성을 끌어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일을 나에게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취약성.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한때 내가 잘못하면 취약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취약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전화벨을 울리고 상상밖의 소식이 전해질 때, 무언가가 두려울 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감사보다 기쁨보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설 때, 그때마다 나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폈다. 무언가를 느낄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분주히 움직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불확실한 일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가? 관람석에 앉아있는 반응을 저질하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어떻든 간에 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은 팔만 뻗으면 닿을 것이 있었다. 이것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바뀌었다. 관람석에 앉은 사람들의 반응을 조절하면서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가? 당신과 함께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신은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가? 나에게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은 나 자신일 때가 많다. 내가 관람석에 서서 비판과 비난을 하곤 한다. 당신도 관람석에 있는가? 챕터 3에서 수치심을 다루는 법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사랑해 주면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사람들이 내 작품을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당신은 그림 한 점,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또 근사한 연설 하나, 훌륭한 설교 하나, 아마존닷컴의 높은 수은이 따위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내가 인터뷰한 여자들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규범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기 위해 날마다 이 규범을 넘어서야 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약점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속마음을 보여달라고 사정하고 뭐가 들었는지 말하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마음의 갑옷을 벗어 던지기. 나의 취약성은 당신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볼 때 취약성부터 찾아볼 것이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과 두려움은 기쁨을 차단한다. 우리는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까봐 걱정을 한다. 자신의 경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기쁨에 수반되는 취약성의 전율을 감사를 실천하려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인다. 감사. 부족함의 반대말이 충분히 일어나면 감사를 실천하는 행동은 지금의 우리로 충분하며 지금의 상황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고통스러운 경험과 감정만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약성을 마비시키면 사랑과 기쁨을 소속, 창의성, 공감에 관한 경험도 함께 무뎌진다. 우리가 접하는 교육과 사회적인 통념, 조직의 문화가 어차피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는 신조를 토대로 삼을 때 우리에게 믿음, 혁신, 창의성, 융통성은 사라진다. 제거적으로 피하기란 상황을 통제하려 하거나 상황에서 빠져나오려 하거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무시하거나 아예 무심한 척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삶에 대담하게 뛰어내는 모습을 보면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장비를 주고 싶어진다. 타인의 대담함이 불편한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비추기 때문이다. 챕터 5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의식하기. 챕터 6 대담하게 뛰어는 리더가 되려면 비난은 고통과 불편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무언가를 비난하고 약하고 화가 나 있고 상처받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무언가를 비난한다. 챕터 7 내 아이가 어떤 어린이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가 지식을 알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세상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를 봐야 한다. 수치심은 전제 조건을 좋아한다. 우리의 만약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목록은 순식간에 2배로 불어난다. 다른 부모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부모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란 수치심을 치료받치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육아란 원래 취약해지는 일인데 부모들은 늘 서로를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모들에게 더 호의적으로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육아에 관한 쟁점 접근법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이 확고할 때 섣불리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연구를 하면서 나는 소속과 적응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적절히 놀랐다. 사실 적응은 소속감을 못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다. 적응은 소속감을 못 느끼게 적응이라는 상황을 분석해보고 우리 자신을 그 집단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반면에 소속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소속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있는 그대로. 근거 이론과 연구 과정은 여행자의 길이란 애초에 없었다오. 당신이 밟으면서 길을 만들어야 한다오. 스페인 시인의 내용이네요. 연구에 대해서 이제부터 내가 연구에 사용한 설계 방법 등등을 연구 여정은 박사과정에 있을 때 나는 통계의 힘과 양적 연구의 깔끔함에도 매력을 느꼈지만 질적 연구의 깊이와 풍부함을 알고 나서는 그야말로 사랑에 빠졌다. 행동 연구 전문가인 브래드 캐럴링은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 묶음의 상호 연관된 구조물, 개념, 정의, 명제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적인 견해다. 나 역시 수치심을 연구하겠다고 마음먹고 연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수치심은 우리의 경험하는 감정 중에서도 특별히 복잡하고 다면적인 감정이다. 15년 동안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면 연결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수치심. 다른 것이 수치심. 연구의 설계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근거 이론이라는 연구 방법은 원래 그레이저와 스트라우스가 개발하고 글레이즈가 세련되게 발전시킨 것이다. 표본은 표본 수치라는 이론이 형성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내가 이 연구에 활용한 1차 표본 추출법은 이론적인 표본 추출법이었다. 이론적인 표본 추출법. 부호화. 나는 통계를 미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교법을 활용했다. 모든 연구는 근거 이론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자료에서 주제를 도출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근거 이론 연구에서 주요 문헌에 관한 상세한 리뷰는 자료에서 이론을 도출한 후에 수행한다. 근거 이론 평가하기. 글레이저에 따르면 근거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은 적합성, 유의미성, 적용 가능성, 변종 가능성이다. 근거 이론. 나 역시 이 책에서 제시한 갑옷, 간극, 의식하기, 파괴적인 핵심 등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질문을 던져본다. 이 개념들은 자료와 일치하는가? 또 유의미성이 있는가? 이 개념들은 자료를 적용 가능한가? 그러면 예라는 답이 나온다. 내가 보기에는 그 개념들이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 이론을 내놓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를 하는 내 동료들이 온몸을 다하는 삶과 취약성에 관한 나의 이론들을 시험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을 개발할 것이다. 그간의 여정을 들어보니 내가 이 장가의 첫머리에 소개한 인용문에 심오한 진실이 담겨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 감사하다. 대단한 연구였네요.